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 유승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머리가 약간 왜 또 지금 갑자기 보니까 지금 보였어요? 네, 저 너무 정신이요. 지금 봤어요. 분장 전후가 굉장히 저보다 더 훨씬 더 다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에 왜 그런 얘기 살짝 했잖아요. 뽀얀거탑에서도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올까 하면서 이제 여러분 상담 메일 보내주시면 또 그게 모티브가 돼서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보내달라 했는데 정말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개나 보내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 상담 메일 2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신욕 후에 어지럼증이 생겨서 문의 주셨어요. 수년간 애청자지만 코로나 기간 가장 깊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특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가득 찬 뽀얀거탑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가득 찼었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조동찬 기자님이 특히 쓴한 목소리로 엉터리 교수들을 폭격하는 일도 이제 그만 없어지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도 왜냐면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였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엉터리 교수의 발언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좀 조금 뭐 처참했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도 역시 백신 부작용 위원회가 백신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의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아주 엄격하게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환경 유해 물질 그리고 직업병 산업재해도 엄격한 의학적 타당성을 따지면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현이 불가능하거든요. 임상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것과 함께 비중을 맞춰서 당연히 백신 부작용 안전하다고 다 했는 건데 그렇게 아주 드문 부작용이 나는 걸 어떻게 완벽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돈 안 들이고 문헌 검토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좀 더 단단해져야겠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막 성내고 막 이런 거는 싫긴 한데. 진짜요? 나도 모르게. 제 별명이 알았네요. 제 별명이 조유함이에요. 옛날에 무슨 사포라고. 앞머리 좀만 걷어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그리고 정부를 믿고 따라달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소수의 피해들 그런데 그 소수의 피해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그것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아주 엄격한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외면받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 아직도 내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요. 저도 선배님의 정말로 성질내지 않는 선배님 그 입장을 너무나도 이해하시면서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순난이라고 다 알고 계신 느낌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50세에 막 접어든 남성 직장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반신욕을 하길 좋아하는데요. 좀 뜨겁게 몸을 20분 정도 담그고 나면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특히 뭐 감기 기운 있거나 미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고 했는데 근데 대신 반신욕 후에 숨이 가쁘고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10여 분을 좀 누워있어야 정상으로 돌아와요. 빙빙 천장이 도는 정도는 아니지만 반신욕 직후에 서 있기는 힘들어서 막 허리가 굽혀지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집안 내력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다 있어서 체중 관리를 나름 열심히 해서 대부분 수치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경계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특이병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혹시 혈압과 뭐 관련된 것일까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곳에 문의합니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기립성 그 빈혈 같은 증세 때문에 막 앞이 깜깜해지고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네. 전 또 어제도 어제? 네, 왜 어제 뭔 일 있었어요? 어제도 또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또 네.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어디 목욕탕? 집에 목욕. 아, 집에 목욕탕도 있어요? 아니 그 욕조. 아, 집에 욕조도 있어요? 역시 강남에는 욕조가 있구나. 석다리 아파트에. 네. 이런 증상 저도 뭐 흔히 있는 증상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을까요? 이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 회복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게 나의 어떤 질병 상태 고정된 질병이라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들이 그냥 다른 그러니까 뜨겁게 이렇게 반신욕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생활 형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형태는 아니고 오로지 반신욕을 20분 정도 담그고 나오셨을 때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 반신욕의 20분 정도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조금 더워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의학은 네, 잘 전문 몰라요. 안 했지만 한의학에서는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한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데 네. 일단 뭐냐면 어떤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혈관이 이완되는 거거든요. 뇌혈관이 이완되면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당연히 공급하는 혈액 뇌혈액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반신욕은 상당히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20분 정도 하는 것도 시간이 괜찮은 사람에 거죠? 따라 다르죠. 아, 사람 따라.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온도인지 어느 정도 시간인지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좀 43도 정도인가요? 뭐 이 정도의 물에 한 10분 정도를 넘으면 저도 상당히 좀 몸이 힘들어요. 지치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반신욕을 할 때 조금 낮은 약간은 미지근한 온도로 한 오히려 2, 30분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하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안내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물론 다 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특히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이렇게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사실은 뭐 디베이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약은 고혈압 약을 엄격하게 약으로 조절하는 게 확실한 에비던스를 갖고 있고요. 당뇨병과 고지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들이. 지구상에 나온 약 중에 고지혈증 약만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식습관과 운동으로 교정하시지만 분명히 어떤 진료를 받으시고 약물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적응증이 된다면 약도 거부감 없이 저는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고지혈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약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벌써부터 뭐 매일 이걸 먹어야 되는 뭐 약이 생겼다는 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선배님 말씀처럼 고지혈증 약이 그렇게 좋다, 큰 부작용이 없다 하니까 안심하고 먹게 됐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관리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잘 네. 떨어지셨구나. 정상 수준으로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근데 정상 수준의 범위가 이렇게 아래에서 이제 위에 수치가 있으면 위쯤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고 약 먹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높았겠네요. 이렇게 하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 먹었는데 뭐 그런 거죠.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고 죄송. 예를 들어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 뭐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썼는데 네. 너는 그냥 맨 얼굴이고 그냥 나왔으면 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그게 나도 그런 거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웃겨. 내가 이제 성형을 했어요. 쌍꺼풀을 20대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잘 됐죠. 갑자기 쌍미가 20년 전이니까 얘기할 수 아. 있잖아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뭐 성형 미인이냐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아니죠. 응. 성형을 했다고 해도 반드시 미인이야. 미인은 아니에요. 미인이라고 일단 성형 해주세요. 미인이라고 얘기를 성형. 하는데 그렇게 딴지를 네. 거시면 말이 안 네, 매끄럽게 아무튼 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성형 미인이라고 치고. 네, 네. 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본판이 이뻐야 이것도 조금 수정 정도 해야 이뻐지는 거다. 어? 본판이 안 이뻤으면 이 정도가 안 된다. 네. 아까 그런 말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선배님 도와드리려고 이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많이 그 얘기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그 안 했으면 큰일 날 고지혈증약과 뻔했다. 한 거예요. 고지혈증약을 먹어서 아. 이게 정상 범위 중에 높은 정도면 진짜 약을 안 먹었으면 진짜 했겠다 이거잖아요. 높았겠다. 저는 뭐냐면 잔뜩 꾸미고 왔는데 아우 겨우 봐줄만하다. 아, 봐줄만하다는 겨우 얘기였어? 겨우. 겨우. 큰일 날 뻔했다가 막 더 근데- 멋있어서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인 줄 아니, 알았지 아니야. 나는. 웬일이야? 아주- 웬일이야? 웬일이야? 적응이 안 돼. 진짜 뭔가 막저 이해를 못하. 적응이 안 돼. 웬일이야? 오늘 너무 맨 얼굴 부끄러우셨나 봐. 저희가 머리 지적해요. 저는 뭐 제 얼굴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네. 어디 가서 뭐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래 보입니다. 네. 머리도 오늘 그렇고. 네. 머리 깎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뭐 사소한 증상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또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네. 저희가 또 대화를 해보고 재밌네요. 아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10분여를 누워 있어야 정상으로 돌아오신다고. 근데 약간 제 느낌엔 이게 좀 길어 보이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저희가 회복돼야 되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면 우선은 넘어지면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어제 우선 쪼그리고 앉아서 몇 분 앞으로. 있었어요? 아 저는 1, 한 2분? 1분도 안 있었어요. 바로 회복이 음. 됐는데 10분여를 누워 있다는 게 지금 갑자기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 혹시 선배님 말씀대로 뭐 온도나 시간을 줄이고서라도 이러면 좀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근데 또 기립성 저혈압 자체가 뭐 약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병은 아니라서 생활 습관 이렇게 교정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하체근력 키우시고. 약간 그 온도 얘기를 하니까 한의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체질에 따라 되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이 반신욕을 오래 못 즐기는 체질이에요. 무슨 인 막 이런 거 사상 뭐 체질.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열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너무 지쳐서 이렇게 탕에 들어갈 일 있으면 정말 한 10분 동안 이렇게 퍼진다 그래야 되나 몸이?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중학생 때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체육을 하고 나서 여름에 체육을 하고 나서 제가 쓰러졌어요. 오.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어쨌든 친구들한테 부축을 받고 쓰러져서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놀라셨죠. 근데 이제 좀 집에서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멀쩡하게 저녁부터 막 뛰어놀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체육을 하고 왔더니 뭐 도저히 막 못 가누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뭔가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신경외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한열 열사님을 이게 맞으셨잖아요. 그분을 수술해 주셨던 되게 저희 고모부 친구여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나? 지금은 아예 돌아가셨나? 아예 은퇴하셨죠. 80이 넘으셨을 테니까. 그런가요? 예. 근데 어쨌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 게 나오는 게 없었죠. 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그러면 또 봅시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에 한번 뭐 이상이 있으면 봅시다.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당시 쓰러지는 건 약간 정신을 잃은 정도예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어가 제가 안 돼. 어떻게 중학생이 그렇게 팔팔하던 놈이 제가 정말 팔팔했거든요. 아이고 옛날 얘기다. 팔팔한 놈이 몇십 막 년 전 얘기를. 이게 아무것도 막 못하고 손발이 안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엄마의 사촌 오빠가 종로에서 또 한의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서양병원에서 이제 다 했는데 검사를 아마 그때 MRI까지는 했던 것 같고요. 뇌파 검사를 해볼까 말까로 고민하셨는데 뇌파 검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경기의 일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경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의식을 잃거나 그렇진 않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 한의 선생님이 맥을 보여주시더니 이거는 열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심장에 있는 열이 머리로 가서 그래서 그게 생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장에 있는 열이 머리로 간다는 것은
하지만 저희 서양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정할 수 없는데 제가 어쨌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뭐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했어요. 그런 증세가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의 열이 머리로 간다고 그랬지 생각해서 제가 몸을 차갑게 했어요. 얼음을 갖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했더니 그랬더니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혀가 수축돼. 고등학교 때도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운동하고 힘든데 뭐 더우면 그러니까 이건 뭐 열사병인가? 뭐 그런 예를 들면 근데 열사병의 정의는 조금 다르거든요. 나의 체온이 올라 뭐 이게 열탈진, 열사병 이게 좀 다르거든요. 아, 저 까먹었다. 막 이거 여러 가지 맨날 예, 있어요. 세 가지 시험 정도 볼 있어요. 때. 군대에서 군의관한테 되게 중요해. 아, 그럴 일 행군은 아, 많으니까요. 예. 막 행군하고 할 때 어떡해. 뭐 할 때 가지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아주 총급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중간 단계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신욕 20분 정도 담그고 온도에 예, 어떤, 어떤 그런 영향일지 예민한, 네, 아니면 결과. 혈압이 떨어진 것일지 그래서 하지만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를 조금 낮추고 좀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한번 관리를 네. 해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건강상담 메일. 아, 뿌듯하네. 두 가지를 막 어, 연속해서 오랜만에. 소개를 하려니까. 오랜만에 두 개. 자, 잠을 몰아서 자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최근 절친과 대화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지난 방송의 마지막에 아나운서님이 사연 보내주면 코로나 아닌 얘기를 더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또 보내셨대요. 됐다는 게 진짜 되게 보람이 느껴. 아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끝까지. 예, 마지막에 한 얘긴데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코로나 얘기 아예 하지 말까 그냥? 하지 마요. 하지 마. 오늘 진짜 하지 마. 좋아. 하지 마. 됐고 안 해. 자, 그래서 몇 주 전 주말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싶어서 문자를 남겼는데 해가 지도록 답장이 없고 전화를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 혼자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러 쌩 깠는데 찾아가면 어떡한 거야? 어떡해. 아니 그거 아닐 거예요. 되게 그런 거 친하신 아니죠? 분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심각한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웃긴 뭐냐면 얘기여서. 이제 예. 세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농담에서. 예. 되게 친하신 아니 농담이 아니죠. 유일 아나운서의 걱정? 친구에 대한 시각은 이런 겁니다. 나 싫으면 지금 많이 까여봐서 많이 까여봐서 제가 본인이 그렇게 애들이 저를 까여봤고 다 본인도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까셨겠죠. 이런 식으로 까는구나. 내가 선배 연락 안 받은 적 많았나? 아니 근데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친구가 예전에 우울증을 좀 앓은 적이 있어서 그런 근거가 있으셨네요. 연락이 오래 안 되니까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농담할 줄 알고 해명을 미리 달아놓으셨어. 가로에다가 어쨌든 자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 불면증 때문에 3일 동안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주중에 못 잔 잠을 몰아서 자는 듯 22시간 정도를 내리 잔다고 합니다. 우와, 거의 하루 웬종일 주무시는 그러네요. 거네요. 2시간 깨 있으시고. 기절한 것처럼 잠을 자서 핸드폰 알림, 뭐 초인종 소리까지도 잘 못 듣는데요. 근데 예전에 뽀얀거탑에서 수면의 총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주중에 못 자는 잠을 주말에 기절하듯이 몰아서 자면 건강해 보이지 않고 옆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시면서 이런 거를 과수면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는 거겠죠? 하셨어요. 네, 안 지속되면 안 됩니다. 네. 끝. 뭐야? 많이 안 좋은 건가 봐요. 건강에는. 일단 이제 뭐냐면 이분이 3일 동안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생활의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분의 수면 패턴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요게 이제 사실 잘못된 거예요. 네. 분명히 내가 3일 동안 3시간밖에 못 자는 그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면에 대해서 생기고 유발했던 사건. 네. 그러니까 인생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을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어떤 약이나 어떤 뭐 처방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니까 안 됐던 거거든요. 네. 수면은 대단히 잠은 우리 낮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은 몰아서 자는 게 안 자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몰아서 자는 게 나의 평소의 잠을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몰아서 잔 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나의 수면 패턴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몰아 자더라도 내가 평소의 수면 시간에 2시간을 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일어났던 시간을 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7시에 일어났다면 아침 주말에 9시까지만 자라.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졸리면 자는 거죠. 졸리면 자는 거예요. 맞아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불면증인데 졸렸을 네. 땐 자야죠. 졸리면 자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제 한다면 이 인생의 문제가 졸리면 자는 것 그리고 이런 약 우리 뭐 수면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받아야 해요. 네. 제가 3일 동안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 일시적으로 수면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염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데 수면제는 딱 해열제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신지. 왜 그러신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네. 상담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여기서 수면제만 처방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불면증이 단순 불면증이 아니라 좀 심각한 3일에 3시간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아무 걱정 없고 네. 아무 일 없는데 3일 동안 3시간밖에 자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서 지금 제가 3일 연속 3시간 과다 수면이었는데 3일 3시간 아니 자다가 이 사례자 어제 과다 친구분이 수면 난가? 아니에요. 아니, 막 이게 너는 왜? 저는 걱정거리 하나 있어. 너 뭐 직장 스트레스 막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개인적인. 잠깐 나가 계실래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갑자기 예. 선배님들 드신다는 약 뭔지 또 갑자기 궁금한데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가족 관련된 일이라서 근데 해결됐어요. 해결되니까 어제 다시 과다 수면이 돌아왔어요. 그 여기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족 아니라 돈 얘긴데 그러면? 아 그러네. 아니 뭐 가족이 가족의 돈으로 부동산. 철철 넘쳐 그러면 아니 부족해서 부럽다. 부족해서 가족 얘기가 돈 얘기라니.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 건 맞나 봐요. 맞아, 그죠? 진짜. 네, 진짜 계속 생각을 귀신같이. 하게 되니까. 그 전에도 계속 과다 수면이었거든요. 9시 반 뭐 10시 되면 그냥 애기 재우다가 제가 잠들어 버리고 양치도 못 하고 또 더럽다고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어쩐지. 확 받으니까 지난주에 무슨 냄새가 있어? 뭐야? 또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고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되게 약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친구가 이제 우울증. 앓은 적이 있다 해서. 근데 우울증이 네. 사실 낫기가 쉬운 병은 아니고 재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진단 기준에서는 이렇게 불면증이 진단 기준으로 있지만 과다 수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패턴이 이렇게 바뀌시는 분인데 혹시라도 이제 이 사연자분과는 별개로 너무 잠을 많이 잔다 이러면 또 우울증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네. 오늘 본격 주제가 우울증과 관련된 그쵸, 얘기죠. 그쵸. 네. 이제 아,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넘어가면 되겠네요. 오늘 유승현 기자님이 주말에 이제 나갈 예정인 건강 라이프에서 다룰 내용이죠, 이게. 네.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뉴스만 또 저희 팀에서 주로 계속 하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약해지면서 어쨌든 많이 퍼지긴 했지만 이런 네. 상황이 되면 예전에 의학 전문 기자님들이 하던 것처럼 이런 건강 관련 주제를 다시 해보자 한 게 이제 된 거예요. 이번 주가. 첫 아이템인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선배님도 하시고 저도 한번 이제 같이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거는 이제 이번 주가 근데 됐습니다. 뭐 우울증이 주제라고 하는데 어떤 쪽의 우울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국내 병원 선생님께서 연구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고대병원이죠. 이거 고대안암병원. 예.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네. 요게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교수님이 남자분이세요. 음. 남자분이신데 요런 이게 여성이 일과 가정에 막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막 되게 막 스트레스 저처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 일 가정 갈등 이래서 거기서 느끼는 뭐 갈등 여기서도 잘하고 싶고 여기서 잘하고 싶은데 막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막.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를 남자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마우신 분이네요. 너무 고맙고 되게 신기해서 연구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가서 이제 어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왜 이런 주제로 어떻게 해서 연구를 시작하신 겁니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약간 저랑 또래 같아요. 네. 근데 아기가 또 저랑 동갑이래요. 어리네요. 네, 그리고 맞벌이시고 거기도 뭐한 4살 정도? 5살 네, 이제 5살. 됐고 예. 그래서 자기도 막 근데 남자분들이 또 반발할 수 있는 게 남자분들은 이런 거 없어. 우리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이제 주로는 아직까지는 좀 고충을 많이 느끼는 쪽이 아무래도 엄마 쪽이라는 그런 게 강하니까 이제 이런 연구 설문지 막 이런 걸 토대로 연구를 하셨는데 네. 본인도 막 애가 갑자기 아프면 데려가라고 어린이집에서 이러면 지금 둘 다 일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갑자기 데려가라고 하나 그래서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네.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애가 또 막 열이 난다니까 뭐 어떡하지 막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드셨대요. 네. 한참 그럴 때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너무 공감이 가서 이제 주변의 워킹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네. 막 제가 물어보니까 막 너무 토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렸던 얘기인데 이 연구의 어쨌든 핵심은 그렇게 좀 갈등 수준이 높고 자기가 좀 힘든 게 많을수록 실제로도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더 비율이 높았다. 네. 이제 이게 요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9살이 넘으신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게 한 5,000명, 4,700명 대상으로 네.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갈등이 크고 힘든 경우 우울 증상 겪을 위험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고 이게 또 그럼 어떤 여자라고 무조건 다 워킹맘이라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어떤 경우에 이게 더 조금 더 심각할까 했더니 20, 30대 만으로 아직 30대 20, 30대 젊은 여성 난 이제 해당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분석한 이유. 그러네. 그래서 아기가 많이 크셔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여성분들 맞아요. 말을 하나 그렇게 봐요. 되는 거. 예. 이게 딱 뭐 물론 결혼을 일찍 하시거나 뭐 늦게 하셔서 이게 애들 나이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때 딱 애들을 많이 나니까 특히 30대 그 30대 20, 30대에서는 위험이 한 4배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 애 청소년 되면 이제 또 진짜 더 근데 이제 20, 스트레스 30대가 엄청나다. 20, 30대 워킹맘이 40대 워킹맘보다 더 이런 우울증 지수가 높은 그런 이유가 그런 아이들이 어린 거 말고 다른 그쵸. 이유는 없나요? 또 이제 네. 한참 약간 되게 실무에서 뛸 나이고 직장에서도 좀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 막 그러니까 대리 과장급 이제 일반 회사로 치면 아무래도 뭐 팀장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요인도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그러니까 하고 몸과 있어요. 정신이 동시에 너무 바쁜 거죠. 막 애 어려 직장에서도 한참 되게 뛸 나이고 막 이게 그런 요인 때문에 되게 높게 나온 것 같고 네. 이제 뭐 50대 분들은 한 2배 그다음에 60대로 가면은 약간 좀 떨어져서 한 1.9배 요 정도로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요인이 있었고 또 직업적으로나 뭐 학력 이런 것도 다 보거든요. 연구를 할 때. 네. 소득이 높거나 이제 또 전문직인 여성들 막 이런 분들은 더 위험이 높게 더 나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건 왜 그렇죠? 너는 네? 위험하네. 넌 40대구나. 저 만으로 아직 38살. 나이가 살렸네. 이승현 기자는. 소득이 높고 전문직 이거는 좀 안 좋은 건데 나이가 살렸다. 저 만 38세 이런 데서 나도 만 나이로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야 뭐 나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또 요즘 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우리 유승현 기자님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일단 아침에 애들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바쁘게 이제 출근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첫째가 5살, 둘째가 2살 한국 나이.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7개월. 7개월짜리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오는 마음이 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 막 네.
불쌍하다고 막 어떡해. 갑자기 눈물 근데 나. 걔는 모를 거야. 걔 몰라. 아. 걔는 너무 좋아해요. 사진을 보면 막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막 야, 그래 막 문화센터 집에 있는 거보다 낫지 뭐. 가는데 근데 거기 막 놀잇감도 많고 친구 좋게 선생님도 생각해야 너무 돼요. 좋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막상 보내고 나니까 저는 되게 안심이 되는데 이제 보내는 과정과 데리고 오는 과정 뭐 걔가 갔다 와서 잘 있을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잊혀질 때도 많긴 한데 그래서 신경이 쓰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쓰인 이 우울 척도를 평가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CESD라고 하는데 이게 20가지 문항을 체크하는 건데 이게 뭐 드물었다 하면은 0에 체크하고 거의 매일 5일에서 7일 있었다 그러면 이제 3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나쁜 거는 많이 있으면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약간 우울 그게 네네네. 의심이 되는 거고 좋은 거는 거꾸로 이게 없으면 좋은 거니까 거기에 거꾸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이거 안 좋은 거. 이거는 많을수록 당연히 점수가 네. 높은 거고. 20가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오, 그런 적은 진짜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정신이 건강한 건가? 우리나라 밥은 잘 먹거든.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진짜 살 안 와. 찌면 하루에 한 10끼 먹고 싶거든. 저도요. 근데 진짜 두 배만 안 분은 부르면 그냥 죄다 먹고 싶은데. 진짜 잘 드세요. 아니 그때 거기 고깃집 가서 막 선배님 막 고기 막 부위별로 다 시켜 다 먹지. 시키고 갑자기 네. 보통 그럼 냉면을 먹잖아요. 냉면에 막 밥까지 육개비. 먹지. 콤보로 먹어야 돼, 막 뷔페처럼. 처음에 너무 아 그래요? 적응 안 되셨어요? 어떻게 잘 드시는데 왜 저렇게 승현이 날씬하지? 같은 몸매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했어요. 그때는 용돈 받을 때. 지금은 짜장하고 짬뽕 다 시키죠. 왜 그걸 고민해요? 하여튼 그거 또 했고 얘기가 네. 그리고 3번.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이거 같다. 되게 심각하겠다 이거는. 네. 4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집중도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집중력이 좀 약한데 아. 요즘 더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평소랑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5번. 근데 잘 모르겠어. 티가 안 나요. 너무 심해. 잘 모르겠어요. 원래 너무 심해. 그러니까 원래랑 최근에 집중력이 떨어진 건 잘 모르겠어요. 평소랑 다행이에요. 비교해야 일을 돼요. 시켜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비교적 잘 지냈다. 이거는 이제 반대죠. 그래서 점수가 많이 그랬으면 0점. 상당히 우울했다. 대놓고 물어보는 항목도 있고 네. 모든 7번?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미래 8번은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9번은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너무 슬퍼요. 저는 이거는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건 좋은 거니까 또 거꾸로. 그다음에 잠을 설쳤다. 아까 나온 주제 불면증과 관련 있고. 그리고 12번 두려움을 느꼈다. 13번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그리고 14번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근데 이제 또 15번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이것도 거꾸로. 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이거 있어요. 그런 거 그죠? 그리고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제가 오늘 아침 갑자기 울음이 나와서. 죄송해요. 그리고 힘내. 괜찮아요. 또 지금 네. 괜찮아요. 나와 있어요. 내가 반성해야 되나? 아니, 선배님 아무 요인이 아니에요. 오늘은 뭐라고 하지 마요. 오늘은 제가 오늘 다음 일요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요즘에 꽃 한 송이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종이 접기를 하다 너무 늦어졌어.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되게 막 스트레스. 똥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말 그 기사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정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든 이제 할 게 많네 오늘. 그렇지. 그거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렇게. 종이 접기. 하여튼 그리고 18번 마음이 슬펐다. 19번 이제 아까 비슷해요. 차갑게 대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싫어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네. 마지막 20번은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와. 이래서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을 더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설문지가 있어요. 유수연 기자 몇 점 나오셨어요? 제가 아까 이거 좀 잘못된 걸로 해갖고 했는데 이거 다시 계산해 보면은 한 10점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항목이 이제 몇 점부터 어떻다 이거 기준이 뭐예요? 이거가 총 하면은 얘가 3이고 총 다 3이면 이제 60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얘가 이제 0에서 15점 정도면 정상, 네. 그리고 16에서 20점은 경미한 우울증. 이게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24점까지는 좀 중한 우울증, 그 다음에 25점은 더 심한 우울증, 60점까지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진단은 어쨌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요 또 인터뷰해주신 저희 연구자 교수님께서 그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약간 결론으로 되게 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앞서 말하자면 어쨌든 이런 워킹맘들이 뭐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우울 위험이 높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뭐 직장이나 이런 데 좀 잘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보건실 이런 거 있고 잘 돼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갖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조금 알아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걸 걸러내야지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해주고 뭔가 중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직장 내 카운셀러가 있어야 된다. 사실 그 예전에 돌아가셨던 환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돌아가셨던 고 임세원 교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거의 중요함을 네네네네. 많이 강조하셨던 분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연구가 보니까 2018년도 자료를 갖고 하셨네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이게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게 네. 저희도 애가 갑자기 학교 갔는데 열이 난다 그러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똑같이 애를 키운다고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어쨌든 간에 뭐 집사람이 해야 되는 엄마한테. 일이지. 그 다음에 집사람이 안 되고 어머님도 안 돼. 그러면 제가 하는. 책임의 그런, 어떤 그런 중요도가 부분들이 떨어지네요. 아주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게 2021년 아닌가. 그래서 그 어린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누군가는 일을 맞아요. 그만 중단하고 맞아요. 아이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서 더 20년, 21년은 특히 젊은 20대, 30대 워킹맘들에게 더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2018년에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2020년, 진짜. 21년에는 더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열나고 아프면 데려갈 일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내 봐도. 애가 아니고 다른 애가 열이 나도 맞아 데려가라고 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진짜. 그게 참 좀 비겁하긴 한데 네. 아이가 좀 커가면서 엄마를 더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잘하니까 저는 어차피 내가 가도 별 도움 안 되잖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여성에게는 더 힘들었을 것 같고 그게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연구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닐까. 내 주변에서도 인자하고 있고 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알면서도 사실 뭐 일하다가 나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막 어떨 때는 나도 분초를 다투는데 그쵸, 거기다가 그쵸. 딱 뭐 애 열난다고 나보고 거기 가라고 하면 근데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퐁당퐁당해서라도 규칙을 정해놓고 한 번은 그거 나, 좋네. 한 번은 너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규칙을 정해놓고라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저도 지금 보니까 반성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선배님은 막 옛날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애기 막 예방접종 이런 것도 가서 같이 막 하고 그러셨다고. 어렸을 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오히려 우리 집사람의 일보다 덜 바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아이 예방 접종이나 이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네. 애를 2시간 3시간 보는 거하고 하루 왼종일 보는 거하고 주말 내내 2박 3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 하루 왼종 2시간 3시간인 건 잠깐 보면 돼요. 네. 근데 하루 왼종일 본다는 건 뭐냐면 먹이고 씻기고 낮잠 재우고 저녁잠까지 재우는 게 하루잖아요. 벗기고 네. 입히고. 그거는 저도 그때 느꼈는데 내 애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 내 애라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박 3일 토요일 일요일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만약 학교 간다고 어디 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제가 온전히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어떤 것보다 힘들었어요. 내 애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데리고 나가는 게 낫다니까. 맞아요, 진짜 진짜. 근데 또 그 얘기 코로나 많이 때문에 하잖아. 밖에도 못 데리고 몰 같은데. 헐수 있겠다.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건 경험은 그냥 일부분의 경험일 뿐이겠죠. 그럼요. 일부분의 경험일 뿐이겠고 대부분의 그런 주도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20, 30대의 부부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연령대 30대 후반대 네? 아, 나 제 연령대에 지난주보다 더 낮아졌네. 지난주는 40살이라고 하더니 그땐 받아줬는데 갑자기 여기 오늘은 못 30대라니까 받아주겠다. 지금. 아무튼 제 연령대에는 오히려 더 모자랐죠.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겠네요. 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도 이제 워킹맘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근데 우리 애는 지금 중3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엄마들이 다 못해요, 이거를. 다 챙길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인정하고 미안함을 가지지 말아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또, 네. 또 어제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게 또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더 심해진다. 그래서 막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게 또 올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고소득, 뭐 고학력 이런 분들이 약간 또 일에 대한 약간 뭐 어떤 일이 안 중요하겠냐마는 아무래도 뭔가 좀 더 책임이 있는 일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또 완벽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그럼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씀 같아요. 그건 좀 내려놓으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어차피 대충 키워도 잘 크거든요. 뭐 바다에 있는 건 주워 먹고 있고. 그럼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도 많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주변 언니들 또 조언도 많이 듣고 가까이 겪어본 사람들은 많이 또 디테일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혼자서 끙끙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죠. 어쨌거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죠. 내가 없으면 뭐 소중한 자식도 뭐 저기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막 눈길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건 좀 나눠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 육아의 분담이 고르게 나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뭐 우리 저출산 때문에 돈 모아준다, 난임 뭐 지원해준다. 저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장난하나? 답답해. 애를 안 낳고 하는 사람들이 난임 시술 비용이 없어서 안 낳는 줄 알고, 네. 예? 그런 뭐 돈 몇 푼에 안 낳는 줄 알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소위 책상머리 전문가들이 내놓는 정책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만인데 그런 전반적인 우리 뭐 삶과도 관련이 있는데 물론 그래요. 그거의 끝에는 저출산이 뭐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출산 자체를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많은 것과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게 왜 나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출산 이런 정책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저출산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도 분명한 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다면 네.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야죠. 실질적인 근본적으로 뭐 체크해줘야죠. 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 생활에서 육아 문제를 나눌 것인가, 육아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어쨌든 아이를 키우고 하려면 안정된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 집 저 집 해야 되는데 맞아. 빨리 애 낳으세요 하는 게 그게 헛소리죠. 맞아. 난 그거 듣고 아니 애들이 제 주변에도 결혼 안 한다는 애들이 뭐냐면 네. 집을 가장이 맞아요. 됐는데도 여기저기 막 지금처럼 막 옮겨 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젊은 애들한테 결혼해라 하는 그런 작자들이 이상한 작자들이죠. 다 연결돼 있네. 사실 다 맞아. 그런 작자들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더 단단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오다가 뭐 네. 이렇게
저희 회사 신문 이거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 있어서 오늘 가져왔는데. 사보 나왔어요. 이거 저요? 오늘 유승현 사보 나왔는데. 그거? 네. 뭐 나왔어요? 봐봐봐. 이것도 많이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자기 나왔다고 엄청 가져온 지 거야? 나왔다고 많이 나갖고 왔네. 여기 왜 마지막에 나왔어요? 생겼어요. 뭘로 나온 거예요? 요거 자기소개 한번 해달라고 하셔갖고 신고식 같은 기사나. 이야, 이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거 대단한 건데. 아니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난 이렇게 처음에 나간 적도 이 없었어. 사진 보고 넌 줄 몰랐어. 또 이야, 사진 이거 사기네. 그 사진 사기야. 아유 요즘은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잘. 진짜 누가 알아보겠어? 그래도 슈퍼모델 그 이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뽑아줘야죠. 실물 보고 실망하는 건 나중 몫이고. 하여튼 이거 색깔이랑 또 같이 뽑아주셔가지고 멋있잖아. 먹힌 마음이 감사하네요. 고충도 있지만 이런 뿌듯함도 있네요. 네 맞아요. 예. 나오면 좋아요. 저는 그럼. 좋을 때가 더 많은데 음. 근데 집에 있을 때 괴로움이 또 있어서. 네. 지금 제일 힘든 거 누가 뭐 이거 하나 진짜 대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 뭐예요? 실질적인 근데 도움. 또 예. 그러니까 저는 등원을 할 때, 그러니까 너무 다들 막 등원 라이드 전쟁.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니, 그 챙기는 게 너무 복잡해요. 애기의 막 젖병, 이유식, 숟가락 준비물 하나라도 챙기고 빼먹을까 이 봐. 시간에까지 막 맞춰서 막 해서 나가는 시간이 거. 또 교문이 닫혀요 유치원에. 그러니까 막 그 시간 전에 가야 된다는 거 그냥 닫히면 열면 되지 이렇게 힘들겠다. 사실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은 이게 보낸 지가 한 달 좀 넘었으니까 뭔가 잘하고 싶고 막 애들 이렇게 해주고 싶고 한데 남편은 같이 안 도와줘요? 아침에 또 퇴근을 대신 일찍 해서 저녁은 이제 많이 없고 그 시간에 부담을 하는데 남편도 힘들겠네. 이제 아침에는 제가 하는데 이제 그걸 또 엄마가 와서 도와주실 때가 있는데 엄마도 너무 또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워킹맘들이 엄마가 도와주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엄마가 병나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겠죠. 근데 조금 있으면 울겠다. 어떻게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제 만들어 가야 맞아요. 돼요. 좀 내려놓는 것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이걸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좀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저 어렸을 때 애들 막 외출할 때 힘들면 옷 입히고 뭐 겨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약간 망토 같은 걸 샀으면서 나 그냥 확 씌우고 그냥 데리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다. 너무 대충 좋다. 맞아. 할 수 있는 거. 그런 맞아요. 편법들. 근데 그거는 비싼 망토잖아요. 안 비싸. 비싼 망토 인터넷 찾아봐 10,000원에도 안 비싼 팔겠다. 망토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비싼 망토도 있답니다. 따뜻하고. 그런 거죠 뭐. 네. 네. 뭐 기저귀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거 한 한 번만 번 갈아주고 퍼질 듯이 부풀어도 다 잘 살아요. 흡수력 좋으니까.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희 기저귀 자주 안 갈아주셨어요. 그때 뭐 청기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기적이 얼마나 힘들어. 그거 빨고 옛날 우리 엄마 그 얘기도 하더라고. 수건 이런 거 한 3일 썼다 이러더라고. 너무 빨래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이야. 저는 그래서 지금도 네. 수건을 매번 쓰는 게 약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손빨래 하시던 그러니까. 그 시대가 물티슈 그런 있으니까. 것도 없었어. 맞아, 옛날에는. 맞아. 그리고 저는 우리 그 군포에 사는 고모님이 계신데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처음 알았어요. 고모는 계속 손빨래를 하셨던 거예요. 세탁기를 대단하시다. 약간 불신? 그러니까 예전부터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살림을 해 분이세요.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더 이제 마음이 그렇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세탁기를 하실 때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세탁기를 하잖아요. 세탁기를 한 거를 또 와서 한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이러려면 왜 세탁기를 하냐? 왜냐면 세탁을 돌리고 탈수를 했는데도 뭐가 맑은 물에 헹구면 비눗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구나. 한동안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본인 거는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냥 비눗물 있는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막 수건을 한번 딱 했는데 또 사용하는 게 지금도 약간의 그런 약간 뭐 껄끄러움이 있어요. 그 빨래감을 많이 만드는 곳에 대한 이런 수건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 근데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뭐 대충 그렇죠. 해도 되는 네, 부분은 맞아요. 잡으세요. 네. 네. 그 애들 뭐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좀 내려놔야 돼. 근데 분명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눌 건 나눠야죠. 이게 저도 지금 딱 보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그냥 좀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20대 30 그러니까 저는 뭐 30대 때 결혼해가지고 30대 저기 했었지만 네. 그런 분담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남자로서 훨씬 더 자유로웠던 부분, 네. 내가 자유로웠던 부분만큼 여성이 조금 덜 자유스러웠고 네. 내가 덜 우울했던 만큼
워킹맘이 더 더 우울했던 우울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네. 아니 코로나19 때도 그랬어요. 네. 저희가 그 맞아요.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딱 한 번인가 갔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가 있었으면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갔으니까 9번을 여성분이 가신 거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드네요. 애들 어릴 때 남편이랑 사이 제일 안 좋았어요. 요즘 다시 이제 크니까 좋아진 거고 정말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고 우울한 부분 많으세요. 네. 그렇죠. 빨리 시간이 지나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빨리 우리가- 키워라 승현아. 50, 60대 네. 되면 좀 낮아지는 게 그래도. 우리가 행복의 어떤 적일 때 돈이 많고 모든 게 편안하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반드시 기본인 건 굶주리고 배고프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2만 불 일본에서 나온 건데 2만 불까지는 국민소득 2만 불까지는 행복 지수와 이게 비례해요. 2만 불 넘어서는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지. 밥이다가 아니란다. 꿈이 있어야 된다. 헛소리고요. 기본적인. 그다음에 아픈 사람한테는 치료해야지. 야 아픈 건 정신력의 문제야.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힘든 사람한테는 힘 안 들게 해야지. 아 우울증은 이렇게 힘든 거는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항상 뭐 하시고요. 잘 주무시고요. 마음 편하게 주무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주무세요? 헛소리입니다. 근본적인 내 예. 문제부터 근본 치료를 해야 아까 된다. 얘기했지만 예. 3일 동안 3시간 주무시는 분한테 마음 편하게 하세요. 뭐 하세요? 안 된다고요. 3시간에 잠을 자게 하는 그 일이 해결돼야 그분의 수면 패턴이 해결되지. 그걸 무조 수면제 주시고 잘 때 그 ASMR 이런 거 잠 오는 거 뭐 빗소리 뭐 청소기 소리 들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진짜. 예.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힘든 부분은 제일 첫 번째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남편분이 되겠네요, 그죠? 예. 남편들도 요즘 힘들 거야. 젊은 층은 그러니까 조금 많이 나누자고 같이 하니까. 힘든 거를. 네. 유승현 기자님 남편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남편분들. 네네. 남편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네, 잘해요, 네. 잘해요.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애기 저 늦게 갈 때 계속 잘 보고 주말에 또 유승현 데리고 기자는 모를 수도 있는데 저녁에 남편이 울고 있을 수도 나가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너는 이거 아침에 약간- 울었다지만 남편 저녁에 울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나중에 젊은 남자분들 대상으로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좀 재밌을 것 재밌겠다는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예, 예. 네. 아유. 그렇겠네요. 요즘 젊은 다 힘들어. 분들도 많이 예, 나누더라고요. 나누니까. 예, 예. 우리 때랑 또 다르더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나누는 연령대가 아니라서요. 아까 네. 30대라고. 그러니까 20대가 아니어서. 아니 예. 겉보기만 보고 30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네.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금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 아닌 아닌 내용으로 얘기로, 예.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아주 녹음 시간도 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